집안에 드릴 손님과 드리지 말아야 할 손님에 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집은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이지만 여러 관계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이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파하지만 문득 들어오는 생각은 집안에 드려야 할 손님과 드리지 말아야 할 손님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드려야 할 손님의 기준에 대해 법을 내려 주십시오. 가정집이죠. 가정집. 가정집에는 손님을 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집이 내 가정이 사는 집이지 손님이 들어오는 집이 아니다. 손님을 드리더라고 하면 이는 가정집이 아니라야 돼. 그래서 과거에 사대부가 이래 살아도 내당이 따로 있고 손님을 맞이할 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가정에는 손님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이 살아가는 데지. 그래서 밖에서 만나든 내가 조금 살기가 넉넉하면 손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에서는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도 되는데 어떤 때는 분위기가 좋지만 어떤 때는 안 좋다는데, 지금은 분위기 좋은 거는 우선 좋은 거지 나중에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 이 가정집에는 가정이에요. 사람들을 들르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들린 것 때문에 잘못되는 이런 것들은 시간 가면서 표가 난다. 우리가 내놓을 게 있고 안에 있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지 밖에 갖고 나오려고 이래 놓은 게 아니거든. 그런 걸 잘못 선비고 잘못 끓여들였다가 화근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이 나감으로써 또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니까 가정집에는 손님을 데리는 게 아니요, 가족이 될 만한 사람, 우리 가족들이 오는 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했을 때 가족만한 친구냐? 그러면 가정집으로 와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드리지 마라. 드리는 만큼, 잘못된 만큼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내 부인을 집에서 소개를 했다. 우선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분명히 여기서 싸움이 납니다. 안 좋은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품위에 따라 갖고 사회 경륜에 따라 갖고 손님 맞이하는 게 다 틀리죠.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히 우리가 연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 손님 데리는 거는 앞으로는 안 하는 겁니다. 만일에 집에 손님을 데린다면 공간이 좀 넓고, 그러면 손님이 올 공간과 안에 생활 공간을 따로 두십시오. 그러면 사무실이 집에 있다. 그러면 사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로 와도 됩니다. 그게 이 가정집하고 사무실하고 또 틀린 거죠. 그걸 집에다가 사무실을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을 집에다가 해놨다면 집 안에 사무실로 손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 왔다고 해서 안방을 내가 보여줄 정도면 그만한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이라야 된다. 요거지.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갈 사람을 안방을 보여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런 거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만큼 나중에 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자랑을 한다라고 했다면, 너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랑인 게 맞다면 그 대가는 0.1mm도 안 틀리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 말을 했으니 지금부터 지를 위해서 살아야만 돼. 말을 안 했으면 그래 안 해도 돼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이 사람한테 위신이 올라간 거예요. 내 동생은 죽이 된 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네가 말을 하고부터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져야 된다 이 말이야. 만일에 지지 않으면 네가 피눈물 날 일이 온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치사 함부로 하지 마라. 나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라는 소리를 안 하면 괜찮지만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햇만큼 이 질량만큼은 자식을 위해서 니는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말을 뱉는 것은 생산이고 이것은 자연에 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집에 손님 데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 손님을 데리다가 우리 집을 구경하고 조금 어깨에 힘을 주려고 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고 살면 내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오죠. 자랑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부터 자랑할 만큼은 네가 해내야 된다. 지금은 홍이 인간들이 태어나서 자란 후천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우주의 운행이 정확하게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운행의 법칙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하나 알고 살아야 돼. 모르고 당해도 당하고 알면은 당하지 않고 우리는 빛나게 살 수 있어진다. 길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모르고 함부로 헤매면 그럴 시간을 인자 가진 시간이 끝났다. 마무리하는 7,000년 안에 끝났다 이 말이야. 돌을 닦는 시대가 또 끝났고 모든 게 끝났어. 지식을 더 배워서 내가 더 질량이 좋아지는 시대도 끝났고 우주에 더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저 별의 운행이 또 끝났고 이 3대 7의 법칙에 지금 딱 와 있는 겁니다. 70% 끝났다. 이제는 우주에 이루는 에너지와 이 지상에 우리가 갖추는 이런 지식의 에너지를 어떻게 운용해서 쓰느냐는 시대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걸 3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 거예요. 1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2세대는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지식을 배양하고 지식을 완전히 우리가 다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3세대는 갖춘 이것을 얼마나 빛나게 사느냐예요. 가정에 사람 데리는 것을 조금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밖에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찻집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우리가 사무실이 전부 다 레스토랑이고 찻집이 다 우리 사무실이에요. 잘 활용하면서 이거는 이 사회에 벌리는 전부 다 우리 사무실들이에요. 연구소고 사무실이고 이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